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산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장 김선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글로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다문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문화, 다문화 혹은 글로벌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은 오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 차이를 알 수 있는 이 재미있는 웹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누리 상사의 김과장 이야기인데 이 김과장은 중국과 거래하는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바이어와 이제 성사된 계약을 앞두고 감사한 마음에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시계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 전에 이제 중국 바이어 사무실에 갔을 때 시계가 낡아 보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시계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 중국 바이어가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식은땀을 좀 흘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김 과장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집에 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중국 문화와 이제 그 한국 문화의 차이점인데 중국인들은 발음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쫑이거든요. 근데 쫑 그러면 그 장례를 치르다라는 쫑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끝을 내다, 장례를 치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좀 불길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시계를 선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김 과장은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재미있죠? 자,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또한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국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재미있는 그런 문화를 몇 가지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문화를 한번 보면 선물 문화가 이제 붉은색이라든지 금색이라든지 짝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에피소드에서 나왔지만 개종시계 이런 건 죽음을 의미하는 뜻이라서 선물을 하지 않죠. 근데 우산도 싼이라고 해서 흩어지다, 배도 리, 헤어지다, 손수건, 이별 뭐 이런 뜻이라서 안 좋은 뜻에 속해요. 이런 물건들은 선물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중국의 식사 문화를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은 손님을 아주 환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전 원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죠. 이거는 중국집 가서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음식을 덜어 먹죠. 그 다음에 회전 원판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뒤집지 않죠. 이것도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술 문화는 조금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술 문화는 첨잔이라고 해서 술이 아직 있지만 또 더 술을 따라주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몇 잔을 마셨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음식을 남기는 게 중국 사람들은 만족이나 감사의 표시. 우리는 음식을 딱 맞게 먹고 그 다음에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아,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는 어떤 예의의 표현인데, 중국은 음식을 남길 때 오히려 더 내가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서구의 음식을 비우는 매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수님도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식당에서 초대를 해서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대접을 했죠. 그런데 5명이었으면 저는 5인분만 딱 시켰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데 음식이 정말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큰 신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이해를 해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나라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격식적인 예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사 문화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국을 마실 때 국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누르면서 마신다. 우리는 국그릇을 드는 걸 되게 실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국그릇을 들고 마시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더기 누르면서 마시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인가 봐요.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는 이제 머리 쪽에서부터 먹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밥을 국에 말아서 먹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밥을 국에 말아서 먹지는 않는데요.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 요거는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문화는, 어른이 따라주는 문화, 요건 비슷하고, 첨단 문화도 비슷하죠. 그리고 계산 이런 거는 더치페이 한다는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대표적인 재미있는 사례만,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화 차이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왼손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쪽 나라는 왼손을 이제 화장실 갈 때 쓰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왼손은 절대 악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발바닥이나 발끝을 상대에게 보이는 행동은 또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거나 부딪히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다. 이건 뭐 가장 좀 기본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다른 게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므로 노크를 하면 안 된대요.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는 닫혀 있으면 노크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문이 닫혀 있으면 여기 안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노크를 안 한대요. 자,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콧물 같은 게 나와도 다른 사람 앞에서 코를 풀지 않고 코를 훌쩍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예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코를 마시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손을 들고 웨이터를 불렀다. 손을 들고 웨이터를 이렇게 크게 소리 내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의 없는 행동.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유럽권이나 다른 쪽에 가본 친구들은 좀 많이 봤을 텐데, 말을 하지 않고 눈짓으로 웨이터를 아주 요령껏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은 동남아권인데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주 무례한 행동이래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머리 쓰다듬을 일은 잘 없지만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귀엽다고 머리를 많이 쓰다듬죠. 그러면 이 태국 사람한테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태국 아이한테는.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베트남.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뭐 베트남 며느리 세댁하고 뭐 이제 시댁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오면 어른들께 절을 하죠. 근데 베트남 며느리가 봤을 때는 절을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한번 볼까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식사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국그릇을 오른쪽에 두잖아요. 네, 캄보디아 왼쪽에 두고, 이제 뭐, 우리는 밥을 풀 때 어른들 밥을 먼저 푸는데, 캄보디아는 밥을 나중에 푸는가 봐요. 나중에 나오는 밥이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는 우리는 다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는 의미지만 얘네들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예,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인구 10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것은 동료로, 친구로, 이웃으로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서로가 생각, 느낌, 의도, 상태, 사실 등을 전하며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사회, 인종, 문화 등의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화 간 의사소통은 같은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고 자칫 오해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해를 최소화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사실 말과 같은 직접적 언어보다는 표정이나 행동,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언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예를 들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몸짓과 태도는 자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언어적 부분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세. 이것이 다문화 시대를 헤쳐가는 슬기로운 의사소통의 열쇠가 아닐까요? 네, 앞에 동영상 잘 감상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공감 가는 부분이 아주 많죠?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외국인 친구들, 또 다문화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예전처럼 같은 민족, 같은 문화말을 고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다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